AI 열풍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반도체 2차전지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. 정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. 그거는 그냥 바이든이 트럼프 한 방 매긴 겁니다. 네,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본업은 M&A입니다. 용살책방 또 나왔고요. 투자 경력이 좀 길어요. 국내든 해외든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. 일단 그 가장 크게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중동 분쟁이 늘어나면서 뭐 유가가 올라간다, 뭐 물가가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. 네. 혹시 그 최근에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 뭐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이슈 있고 나서 했었던 얘기가 딱 두 가지였어요. 첫 번째, 얘네들 싸움은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악재는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새로 나온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싸웠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악재는 아니다. 첫 번째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저 다이어리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쭉 봤어요. 근데 제가 국내 주식을 한 게 5년 정도 됐죠. 5년 정도 됐는데 매 25년 동안 매해마다 중동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없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중동에서 항상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왔었죠. 거기다가 더하기 또 지정학적 리스크하면 또 우리나라 북한에서 또 빵빵 쏴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단기적으로는 항상 시장에 좀 영향을 줬어요. 근데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한 달 내 쪽에 어떤 이제 더 좀 심해지지 않는 이상 한 달 내에 좀 분위기 다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그런 싸우는 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거랑 연계해서 물가가 안 떨어져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. 뭐 6월, 7월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. 이런 관점도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엄포예요. 못해요.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면 진짜 누구보다 큰일 날 거 자기들이 알고 있을 텐데. 그리고 11월 달 대선이 있잖아요.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바이든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뭐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하려고.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땠었냐면은 트럼프는 실제로 이제 그 힐러리랑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힐러리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절대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가 인하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주인공병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결국 이제 트럼프는 본인이 인하를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리고 인상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은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재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잘 잡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. 근데 거기서 인상을 하면은 대놓고 이거는 못 잡고 있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인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다가 지금 홀드하고 있어요.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방향이 가능하죠. 인상이든 인하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쓸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인하를 한번 하잖아요. 그럼 그 이후로는 인상을 못 합니다. 왜? 그럼 연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위로든 아래로든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지금은 이제 인상을 할 수 없는 시기고요. 결국은 이제 인하로 가는 건데 이 인하가 되게 웃기죠. 저도 이제 우리 채널에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면서 작년에도 사실 작년 연말에 이랬어요. 24년도에 굳이 금리 인하 하려나? 필요 있으려나라는 생각했는데 작년 12월 FOMC 의사락을 보고 나서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한 번은 하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쭉 주장해왔던 게 만약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근데 그때 두 번 왜 얘기했냐면 이미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를 6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6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. 6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많아야 두 번인데 두 번에 할 경우에는 저의 생각은 7월달 첫 번째, 12월달 두 번째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계속 3월달 다들 3월달에 한다고 했었죠. 근데 전 그때도 계속 절대 상반기는 할 리가 없고 정말 빨라봤자 7월이라는 주장을 해왔었고 오늘 지금 촬영하는 4월 29일 날짜 기준으로도 저는 아직까지 7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와요. 네, 6월 FOMC에서 점도표 나오고 나서 그 점도표에 따라서 제가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었던 PC가 좀 뭔가 명확하게 나와줬으면
좀 아예 미루든가 아니면 에이 그냥 7월에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되게 어정쩡한 게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향성 자체가 안 나왔다고 생각돼가지고 일단은 뭐 7월달에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케이스는 올해 만일 한 번을 한다라고 하면은 12월, 두 번 한다라고 하면은 7월과 12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9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. 근데 9월은 정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. 그거는 그냥 바이든이 트럼프 한 방 매긴 겁니다. 왜냐하면은 보시면 연준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양적 완화를 하다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양적 긴축 끝내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.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항상 연준은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하겠다, 돈 그만 풀겠다라고 던져놔요.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한 2, 3개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하를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왜 7월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번 5월 FOMC, 4월 FOMC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번 주에 있잖아요. 거기서 만약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7월달 금리 인하 합니다. 왜냐하면 5월달에 해놓고 나서 5월 볼 수 있죠. 5월 1일이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5월 볼 수 있죠. 6월 볼 수 있죠. 그리고 7월 말이에요. 3개월을 볼 수 있기 때문에 7월달에 금리 인하 합니다. 근데 이번 5월달에 발표가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FOMC를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7월달 얘기를 하는 이유가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2, 3개월 정도 지켜봐요. 근데 9월은 왜 안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달 하는 건 이건 진짜 정치적인 도발입니다. 근데 물론 이제 도발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. 지금 그들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도발을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고 뭐 만찬에서도 서로 욕하잖아요. 그래서 9월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9월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9월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좀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하거나인데 9월 끝나고 나면 그 뒤엔 11월이에요. 근데 11월 달에 대선 끝나고 며칠 있다 하는 건데 거기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보통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임기는 1월 20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월이면은 기존에 됐었던 이제 재선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이 뭐 12월 달 할 수도 있을 거고 트럼프와 말 된다라고 하면은 12월 달 못 할 것이고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은 기존과 똑같이 7월 첫 번째 인하 그리고 12월 때도 한 번 더 인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6월 FOMC와 이번 5월 FOMC가 정말 중요하다.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잖아요. 네. 미국은 5.5에 멈춰져 있고 맞아요. 한국은 3.5에 멈춰져 있는데 미국이 올해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다고 했을 때 네. 한국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? 우리나라도 지금 해야 돼요. 컨트롤하긴 해야 돼요. 근데 지난번 이창용 총재가 나와서 말씀하신 게 계속 뭔가 상반기 모르겠고 하반기 모르겠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. 그 얘기는 지금 미국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밸류업을 해놔가지고 그나마 외국인들 잡아놓긴 했지만 최근에 환율 상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는 걸 제일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 금리 인하를 먼저 했는데 미국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은 그 벌어져 있는 금리 차 때문에 또 불리한 상황이 되게 돼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뭔가 명확해지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하반기 중에서도 진짜 4분기 근처가 돼야지 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아니 연준이 뭐 미국이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선제적 대응을 과연 할까? 어려울 것 같아요.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죠.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 쪽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연준이든지 한국은행이든지 공통점은 있어요. 이제 이들은 다양한 어떤 이제 업종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는데 부동산 너무 힘들다고 부동산에서만 맞춰서 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또 증시도 신경 써야 되고 다양하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 반응은 사실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국내에서 또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네. 이제 금투세거든요.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또 되면서 네. 금투세가 진짜 실현이 될 거다. 네.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네. 또 어떻게 될런지도 궁금합니다. 금투세는 진짜 제가 이 금투세 말씀드리니까 목이 타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 금투세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. 우리가 왜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. 이게 포인트가 금투세가 이제 많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다라고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, 사실은. 금투세 뭐 시행해도 좋다. 그 생각이에요. 근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. 지금의 금투세 방안은 이거 바꿔야 돼요.
더 세밀하게 더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대상 자체를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. 지금 이거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무조건 부자들한테 때려잡아줘,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? 지금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 대주주 양도세 그 난리를 쳤잖아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연말만 되면은 팍팍팍 하나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잖아요. 저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보면은 금투세가 똑같은 역할을 할 거라 봐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, 아니, 물론 부자들, 많이 번 사람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. 당연히 많이 내야죠.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, 한 달에 1억 정도 당연히 1억 정도 번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맞아요. 저는 거기 100% 공감합니다. 그 부자 감세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. 부자들 많이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오히려 저는 워렌 버핏이나 그런 분들처럼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합리적이지 않아요. 지금 이 방안 자체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증시상, 우리나라 증시상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. 일부러 이번에도 이제 금감원 총재도 말씀하셨고,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견을 맞춰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. 조금 더 시간을 필요하고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다 수상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맞춰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금투세를 시행할 때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는 좀 더 지지를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되자마자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정말 부자를 위한 증세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방향대로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.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, 지금이라도 조금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금리 인하는 살짝 호재, 네. 뭐 금투세는 뭐 악재,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제 24년 하반기 네. 뭐 미국 증시랑 네. 한국 증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오늘 촬영하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도 봤을 때 지금보다 올 연말에 훨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라 봐요.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보통 셀인메이 하잖아요. 근데 올해는 전 바이인메이가 될 것 같고, 미리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인메이가 될 것 같고,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뭐 적절한 시점 잘 터져줬죠. 그래서 오히려 전 바이인메이가 될 것 같고, 그래서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간에 지금 보면은 결국은 미국을 이끄는 건 최근에 AI 열풍이 불었었는데 AI 쪽에 조금 차이 실현 나오니까 밀려버리잖아요. 그래서 뭐 AI가 끝났다 어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,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, 뭐 엔비디아, 뭐 AI를 대표하는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제가 작년, 재작년에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소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저는 사실 IMF를 저희 집이 직격탄을 얻어맞아가지고 휘청하고 그때부터 계속 힘든 집이기 때문에, 힘들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알죠. IMF 때 그 기억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 진짜 정말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, 그러면 돈 쓸 생각 못 합니다. 절대 돈 쓸 생각 하지 못해요.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강남 신세계백화점은 전세계 매출 1위를 찍어버리고, 인천공항 가면은 발디딜 틈이 없고, 그죠?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판매하는 그 제품 GPU 같은 경우가 없어서 못 팔고, 그죠? 오히려 있는데 이게 암암리에 암시장에서 돌고 있고 몇 배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수요가 높은데 과연 엔비디아 주가 끝났을까?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,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딱 봤을 때 그냥 공간이 많이 부족한 기업이다라고 해야죠.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기업인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 공장 증설하겠다는 얘기 나왔어요.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이제 자이스를 갔더라고요. 그것도 ASML 신임 회장이랑 같이. 그건 제가 봤을 때 승부 거는 거예요. 앞으로 시장 때 승부 거는 거 봐가지고 AI 열풍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,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든지 미증시든지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. 똑같아요.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쪽 라인들, 지금 전기차는 특히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핫해지고 나서 한 1년 쉰 거 이거 가지고 끝나더라고 하면 안 되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반도체 이전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조선도 있고 다양한 업종이 돌아가면서, 제일 좋은 거는 한 업종이 이끌면 안 돼요.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끌어야지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지, 한 업종이 이끌어버리면 그거 망가지면 시장 다 망가지고,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. 근데 오히려 저는 기본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워낙 좋고, 근데 여기에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업종이 생긴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저는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